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고양국제고 신입생 입학전 요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동영상에서 동탄국제고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제 시차가 이제 조금 있긴 했었지만 같은 날 이제 고양국제고에도 네, 입학 전형 요강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탄국제고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국제고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 뭐 동탄국제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뭐 굳이 이 영상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국제고나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 뭐 모집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면접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경쟁률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측면들, 즉 뭐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법 등에 대해서 뭐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동탄국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그 내용들은 따로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면접하고 경쟁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 있는 분들만 네, 좀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국제고 관련해서 고양국제고만 타겟팅을 하셨던 이제 뭐 이제 그 입학을 희망하셨던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관심 있는 부모님들만 일단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고양국제고 자 입학 요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고양국제고 모집 인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탄국제고와 정확하게 인원 자체가 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 내 200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 외로도 정원 내에서는 총 10명을 모집을 해서 총 합산해서 250명 정도 내외를 모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이고 그 다음에 지역 우수자 전형에서 40명,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에서 40명,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국제고가 소재하고 있는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학교 졸업 학생들, 네, 요 부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 소재 중학교 이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국제고가 없는 타 시도, 그러니까 국제고가 없는 타 시도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강원도,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지역 안에 광역 단위 안에 이제 국제고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 학생들은 뭐 고양 국제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고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모집 인원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모집 인원의 총 120명으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지금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자 전형 40명, 그다음에 사통 40명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00명을 모집을 하는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 동탄국제고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국제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숫자가 좀 많지만 국제고는 이제 숫자가 좀 적다 보니 상당히 이제 그런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고양국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명을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지금 전혀 변화가 없었고, 작년에도 120명 모집을 해서 총 지원 인원이 몇 명이 지원을 했었냐면 313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2.6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2배수까지 이제 인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럼 2배수가 초과하는 경쟁률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313명이 작년에 313명이 모두 다 뭐 이제 반영교과 성적이 다
A였다라고 한다면 이 인원들이 전원 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됐었겠죠. 근데 이제 작년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 교과, 그러니까 뭐 1차 반영 교과는 영어겠지만 뭐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국어, 사회 성적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영국사 성적 모두 다 올 A인 경우가 이제 1단계 통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61대 1이 실경쟁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40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2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 2.5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역시 이제 일반 전형하고 경쟁률이 거의 비슷한 정도였었는데, 요 이제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보다도 높아졌고, 일반 전형도 2023학년도보다 지금 높아졌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5학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올해 같은 경우 과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 40명 모집에 49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23대 1로 거의 여기 이제 지원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지원율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모집 인원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했고, 다만 이제 올해도 동일하긴 하지만 이제 최종 경쟁률이 어떻게 바뀔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공통 자격, 그러니까 공통 자격은 이제 일반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형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반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통 자격 요건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다음에 타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의 이제 졸업 예정자도 예정자 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통 자격을 갖춘 자, 바로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요 공통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일반 전형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고양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복잡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정원에도 역시 해당 지원 자격 요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 대한 세부 지원 자격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탄국제고도 그렇고 고향국제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균등 대상자라고 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등등, 여기 이제 해당하는 기준 자격 요건들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1순위 대상자가 되는데, 1순위 대상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고는 아니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기회균등 대상자를 우선 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 우선 선발을 하는데, 고양국제고나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1순위에 해당되는 기회균등 대상자가 우선 선발 대상자는 맞는데, 우선 선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60%, 50%가 아닌 60%를 우선 선발한다는 점도 일단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다양성 대상자인데, 사회 다양성 대상자 같은 경우는 2순위뿐만 아니라 3순위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형이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2순위 사회 다양성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 가장, 조성가정, 북한 이탈 주민, 순직 군경 및 소방대원 순직 교원 자녀,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득 8분위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순위 사회 다양성 이제 대상자가 이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 중학교 3개 학년의 전과정,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사통 전형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요 다자녀 가정 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가 지금 3순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준사관, 부사관 자녀, 군자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산재 근로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위에 관련된 이제 기준 자료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해 보신 다음에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앞서 이제 처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 지역 우수자 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여기 이제 사통 전형은 없는데, 사통 전형도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이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일반 지역 우수자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단계별 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계별 전형 요소 선발 인원에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 성적 160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을 통해서 모집 인원의 2배수,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20명을 모집했었으니까 2배수라고 한다면 240명까지 이제 1단계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 이제 그 작년 경쟁률이나 모집 인원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어차피 영어 내신 성적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올 A인 학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 이제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동점자는 이제 어떻게 따지는지 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점수 40점을 합산해서 2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성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차이 없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최종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단계별 사정 방법을 보면 영어 성적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총 4개 학기를 반영을 하고요. 이제 가중치,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 없이 40, 40, 40, 40점, 즉 25%씩 반영을 한다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반영을 한다. 자, 그러면 국어하고 사회교과 성적은 또 어떤 순위대로 반영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긴 글 읽으실 필요 없이 요 표만 정확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국어랑 사회 성적 중에서 국어 성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학기 성적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1순위는 3학년 2학기 국어, 2순위 3학년 2학기 사회, 여기까지 동점자라고 한다면 다시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국어,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사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점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 같은 경우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국사 모두 다 올 A인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개된 자료에서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사회 성적에서 B가 나온 학생들까지는 네, 일단 합격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올해도 반복이 될 거냐,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작년 결과 그렇다는 거고, 지금 추이대로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안전하게 그냥 가기 위해서는 네, 그냥 영국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모두 다 올 A인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국사가 이제 모두 올 A인 경우라고 한다면 네, 1단계에서 지원 인원이 뭐 2배수가 훨씬 더 초과한다고 해도 모두 다 네,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라고 이 부분에도 나와 있으니까 네, 일단 성적 관리만 잘 하시면은 1단계 통과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단계 이제 사정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 점수 160점과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40점을 합산을 해서 네, 요렇게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이제 파악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동탄국제고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통문항, 제시문 형태로 나오는 공통문항이 한 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질문하는 개별 문항이 한 2개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 학교 그 홈페이지에도 일단 공개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문항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가 없는 게 각 학생들의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문항은 공개하지는 않지만 공통 문항은 네,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공개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이제 고양국제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이 내용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2017년부터 해서 2023학년도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공개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좋죠. 그래서 이제 대비하기에도 좀 유익한 이제 자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면접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면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학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땡땡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뭐 인성적 특성 세 가지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이와 관련된 특성과 관련한 자신의 실천 경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실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제 뭐 살펴보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땡땡씨가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버스 노선대에 방향 표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반대 방향 버스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돌며 버스 노선대에 빨간색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써보라고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이제 2개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온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네,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자신의 경험치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에 대해서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는 이제 뭐 시행하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 네,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기도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공통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해서 어떤 인성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 또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추론 같은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추론 능력이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걸로 이제 좀 보이고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상황을 제시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머릿속으로 그냥 떠오르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잘 파악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 그 방법 자체,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뭐 반영 교과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단계별 전형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우선 선발한다. 그러니까 2배수가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경쟁률이 2대1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위별로, 네,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순위별로 선발하겠다는 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 전형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에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는 3순위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순위별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모집 인원으로 인해 전형 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 전형으로 전환해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통 전형에서 지금 2대1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2대1을 경쟁률이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3순위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가 이제 3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일반 전형으로 전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통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경쟁률이 막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일반 전형 학생들 작년 기준으로 올 A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통 전형에서도 3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영국사 성적이 모두 다 올 A 여야지만 또 일반 전형으로 혹여라도 전환된다고 했을 때 1단계라도 통과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1순위 지원자, 바로 기획윤등 대상자들이었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6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발의 대상자가 되는데 1순위 지원자가. 근데 이제 50%가 아닌 60%를 우선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자, 1순위 합격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 인원은 1순위 탈락자와 2, 3순위 지원자를 포함해서 순위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고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좀 스킵을 하고 지금 넘어온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요강 자체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뭐 다 올려드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필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는 고양국제고 홈페이지에도 이제 입학 요강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리테라 에듀 학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관련 글과 그 다음에 입학 전형 요강 관련된 파일을 다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고양국제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 양식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서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기재 글자 수는 1500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몇 자를 꼭 어떤 영역에서 몇 자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1500자 이내로 이제 작성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고양국제고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입학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졸업 이후에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의 포부를 좀 담아서 써주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도 활동 실적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자기소개서 표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다 기재하고 또 출력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기재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에는 기본적인 양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본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자, 네, 요렇게 이제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그죠?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로 또는 학업 계획, 네. 진학 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주면 될 것 같고, 인성 영역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제 기재를 해보고 또 그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충분히 준비하시면은 네,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1단계 온라인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원서 접수일은 12월 6일부터 올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약 이제 7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원서 접수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한 이후에 그 관련된 출력물들을 네, 이제 출력해서 이제 직접 학교에 이제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역시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과 네,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원서 접수가 끝나면 자,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네, 이제 원서 마감 이후에 자, 12월 16일 네, 월요일 날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 1단계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된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또 온라인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이제 자소서를 또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면접을 치르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올해 연말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네, 오후 6시에 네, 이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일정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달 시에 이제 추가 모집 전형 일정도 이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일반이나 지역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미달이 날 확률은 없고, 사통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미달이 날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미달 인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 모집 전형 일정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2025학년도 고양국제고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대부분 그래도 뭐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국제고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고양국제고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요강 관련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올해 지원을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이 수험생들이 합격을 이제 열망하시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올 연말에 12월 31일에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